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강세에 좀 같이 발을 맞춰주기를 기대했는데 어제 장중에 중국의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이 세계 금융시장의 거품을 우려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이 지수 선물의 하락 그리고 중국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증시도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과 중국의 유동성 축소 우려에 여러모로 새우등 터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가 간밤에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 출발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종목장으로 좀 진행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사실 이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이 부분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뭐 30포인트 정도, 뭐 3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객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고객예탁금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6일 기준이지만 1조 1,000억대의 고객예탁금이 좀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신용 잔고 또한 마찬가지로 5천억이 넘는 신용 잔고 부분들에 있어서의 감소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변동성이 좀 유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저점 자리대로 보게 된다면 약 61선 자리대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61선 자리대, 전저점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 라인대가 저점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대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3,10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라인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55포인트 자리대, 저항 자리대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5일선 자리대를 안착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5일선의 각도가 완만하게 좀 변한 상황이라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작용을 하는, 완만하게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일선 자리대가 안착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빠르게 세워주시죠. 예,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지금 보게 된 미국 급체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버블 논란이 일었었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는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추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흐름들이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을 좀 받았을 때는 실적이 상향 조정 섹터, 그러니까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여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2월 수출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과 자동차, 화학, 디스플레이 대부분의 증가치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했을 때 이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뜬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SK와 현대차가 10년 동안 43조를 좀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관련주들이 있죠. 동아화성이라든가 성창오토텍, 그다음에 JN케이터, DK랑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현대차 아이오닉5가 완판 행진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기아차도 전기차 출시를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산업 뭐 이런 종목분들도 좀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장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계 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JYP엔터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를 돌파할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3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1%대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이 장 초반의 상승분은 많이 반납해냈습니다. 어제 개인은 적절하게 차익 실현에 나서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좀 받쳐줬는데 하지만 연기금은 43거래일 연속 매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했던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의 상승이 어제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량 하락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문을 열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네이버와 삼성전자 우선 주말 빨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0.2% 하락으로 8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이제 LTE 셀룰러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관세법 위반과 이 특허 침해 주장으로 피소가 됐고 ITC가 조사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약세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1.7%가량 하락하면서 14만 2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 어제 7%가량 상승을 했었죠.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0.5% 빠진 88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현대차가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삼성, SDI, 셀트리온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네요. 현대차 0.2%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한파 탓에 2월에 미국 판매는 8%가량 감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 판매 돌풍에 관련주들 같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이죠. 0.2% 오른 23만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어제 이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0.7%가량 올려세우면서 29만 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0.2% 하락으로 3,037포인트, 코스닥은 0.18% 하락으로 92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 오늘 나란히 빨간불로 시작을 했고요. 펄어비스가 0.5% 상승, 29만 9,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7% 하락인데 일단 신작의 사전 예약이 150만 건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지만 주가는 큰 영향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HLB 어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1%가량 빠지면서 7만 1,1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알테오젠 1%, 시젠이 0.4%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 보합으로 끝이 났는데 0.1%가량 하락입니다. SK머티리얼즈 0.7%가량 하락하면서 31만 6천 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본부입니다. 네, 어제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지금 0.3%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이제 고가가 되고 나서 이제 밀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이 아마 최고조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체감이 달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최근 설 명절 이후에서 시장이 약간 박스권이었죠. 그러니까 시장 어차피 급등은 없었을 거고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좀 밀리니까 손실이 30%가 나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20-30%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사람과 손실이 5%도 안 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지금 개인들의 체감이 굉장히 좀 다른데, 현재 그러니까 설 명절 이전부터 이후의 그 상황 동안에 개인들의 체감들이 손실이 5%도 안 되는 사람과 마이너스 30% 나 있는 사람들로 가는데, 지금은 손실이 커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스권 시장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올라가질 않죠, 종목들이. 어제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저께, 우리나라 그 3일절 날 쉬었을 때에서 미국 시장이 그 정도로 급등을 했었으면, 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감을 무참히 깨버리면서, 밀어버리니까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불안한 사람들이 종목을 가져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면은 소비재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종목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들은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도 고점에 떠 있는 상태에서 빠질 생각을 하지 않죠. 그 외에서도 뭐 지금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이것도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들도 빠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한 이제 그 효과로 인한 뭐 경기 재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좀 시장을 좀 누르는 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뭐 아이오닉 이번에 이제 출시하는 그런 호재 기대감도 있고 뭐 수소차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뉴스들이 참 반영되면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들이 좀 누르면서 움직이는 그러면서도 보면 오늘 또 게임주들을 보면 어제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오늘도 움직임이 또 나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일부 종목들로 봐서는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불안하진 않은데 몇몇 정도 종목들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불안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 결국은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소비재 관련주 쪽 이런 쪽들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게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지금 시장 좀 안전하게 좀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월달입니다.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거나 연속 적자가 나 있는 애들이나 증거가 100%짜리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안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형주들은 반대로 뭐 상장 폐지 위험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안전한 포트를 좀 꾸려주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이쪽 이슈들은 뭐 부족에 대한 이슈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이쪽들은 그래도 실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ICD라든지 뭐 이런 OLED 패널 관련주들, OLED 장비주들 같은 경우들은 실적이 되는 애들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3월달, 4월달은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바이오랩. 자, 차트는 바닥에서 좀 안정적이에요. 이 정도의 차트 흐름으로는 그렇게 크게 깨질 흐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바이오주 좀 약합니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바이오주들도 좀 반등을 좀 주는 흐름들이 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한미약품 애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근데 살아나기커녕 열심히 꺾여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살아나야 되는, 살아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2, 3일 만에 38만 원을 빨리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메가리가 없다라고 그러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의 흐름을 봐서는 지금 다른 제약주들도 죄다 지금 약세의 힘을 보여주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들어줘야 되는데 과거 같았으면 그랬지만 지금은 쉽지 않은 흐름들로 만들어지어서,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은 괜찮아요. 뭐 내용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활용해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롬 신약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뭐 면역 피부 질환 치료라든지 알레르기 질환 치료라든지 뭐 대사 질환 치료제, 간 질환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마이크롬에 대한 효능을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연구들도 지금 한창인데, 뭐 마이크로 바이옴 요 관련주 몇몇 가지가 있어요. 뭐 천랩도 마찬가지고 고바이오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게 인간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 군집의 유전 정보를 뜻하는데 뭐 인간의 건강과 수명, 그다음에 다양한 질병, 질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요 고바이오랩도 지금 그런 이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그런 치료제뿐만 아니라 건선 치료제 뭐 이런 거 글로벌 임상 이상을 지금 승인을 받았고, 뭐 기존 치료제들도 뭐 효능과 비용에 대해서 뭐 편의성에 대해서 측면에서 우수하다 뭐 이런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천식, 뭐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장질환, 간질환 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바이오랩이라고 하기 때문에 차트도,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종목들의 제약주들이 약해서 그렇지 고바이오랩에 대한 이제 이슈들과 그런 부분이 괜찮아서 만약 이걸 공략하겠다라 그러면은 목표치는 한 43,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한 3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거는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 자,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이제 석유화학 제품 이런 부분들도 생산을 하고 상업용 가스 제품도 생산을 하고 뭐 등등 그런 이제 관련주 쪽인데, 울산 공장에서는 이제 그 올레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원료를 해가지고 폴리프로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분리막용 플라스틱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이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2조 2,50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3,000억 정도, 그래서 순이익은 한 2,460억 정도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면서 분리막용 플라스틱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초고분자 PE를 중심으로 한 뭐 그런 분리막 향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준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깨볼 수는 있지만 많이 올랐어요. 결론은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호재 뉴스들은 있지만 그 뉴스를 이미 벌써 선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매적인 접근으로만 괜찮다. 손절 라인은 대략 한 32만 원 잡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 40만 원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어 보이는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혹은 많이 떠 있는 거를 또 이게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덤비질 않아요. 그러면은 매매적으로는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만 안 깨지면 되니까.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해서 한 10% 정도 폭의 매매로 보고 공략도 나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자,
자, 테크윙. 자, 테크윙은 이제 반도체 이제 관련주 쪽인데,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테스트 하는 뭐 그런 장비 매출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모리 디램 가격도 계속 강세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부족 현상도 계속 얘기들이 나와주는 거 보면, 주가는 어느 정도 한 차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타고 23,000원 쪽으로는 갈 것 같아요. 그러나 23,000원 이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장 좀 받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장이 아직 그렇게 이렇다 할 강하게 올라가겠다는 장대 항공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누워가지고 껌딱지처럼 계속 붙어 다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튀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억누르는 느낌인데, 시장이 다시 정신 차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3,100, 코스닥이 950 고기를 회복하게 되면 이쪽을 돌파를 해야 돼. 돌파하게 되면 요 테크윙도 23,000원을 돌파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23,000원을 돌파하기보다는 거기를 저항 라인으로 그냥 붙어 다니는 느낌. 23,000원 정도 1차 목표치로 보고요. 만약에 요걸 손절선 잡으면 21,000원, 목표치 23,000원. 근데 코스닥이 950을 돌파하면 그때는 24,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종목에 신성ENG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ENG 주가 전망. 자, 신성ENG는 이제 한 차례 이제 어느 정도 쭉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난번에서도 한 이쯤에서 강한 종목으로 신성ENG를 여기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전 매매 정세도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100% 이상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한 4, 5개월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죠? 이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 다시 한 번 더 TO를 그래서 요 신성ENG는 이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는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쪽 관련해서 반도체 최근에 또 반도체 이슈가 또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태양광 두 가지 이제 섹터의 힘으로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상승을 꾀하는 종목이다라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의 신장산 폴리실리콘 불매 운동에 따른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주 혹은 태양광 관련주 안사이겠다는 이제 기대감이 얘기 나왔듯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과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순절 라인은 한 2,800원 잡으면 되고, 목표치는 지금에서는 3,7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의 차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4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 시그널 4가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추천 종목이었던, 도전 종목이었던 라운시큐어 4거래일 연속 지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오늘장 갭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12%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저희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뭐 라운시큐어 좀 전에 아침에서 강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면서 보안주. 항상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행하지를 않고 이쪽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어디? 보안주들이. 그래서 최근에 K사인이라든지 드림시큐어라든지 이쪽들이 다 움직였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신한은행에서 쓰는,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쓰게 되면은 그 워패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안 프로그램 깔리죠? 그게 얘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증 이런 것들도 그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20만 명인가로 확대를 해서 이제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저기서 많이 써요. 그래서 뭐 K사인,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모두 다 보안 관련주 쪽으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그래도 미래의 성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인증을 하고 있고, 기술력도 되고, 그리고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도전 종목이었던 라운시큐어 지금 AS를 해드렸고,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절반의 차익 실현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자, 오늘의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종목은요,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는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닌데, 지금 소비주 관련주들, 최근에 파라다이스, 여러분들한테 파라다이스도 예전에서 여기에서도 얘기했을 거고,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얘기했는데,
바닥에는 카지노 관련주 쪽이었죠. 자, 바로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시에서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먹혀서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관련주 다시 움직일 텐데, 자, 파라다이스 최근에 이 위치에서 움직임들이 강했죠. 이 위치하고 지금 한국홈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마찬가지고 한국홈화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은 쉽게 조정받지 않고 아마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도 괜찮고요.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조정받으면 땡큐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공략할 때에서는 59,000원에서 55,000원까지 그래서 폭넓게 59,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55,000원까지 여기 내에서 이거를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 좋게 보지만 한국콜마도 똑같이 좋게 본다 해서 소비재 관련주에서 손절 라인은 5만 원 그리고 목표치는 7만 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한국콜마였습니다. 지금 뭐 바닥에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55,000원에서 59,000원 사이 매수 밴드 안에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네요. 다시 좀 빨간불을 켜나 싶더니 다시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고,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더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0.3%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미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와서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눌림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은 5일선 위에 올라서고 있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코스피 역시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종목이 SK텔레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SK텔레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하셔야죠. 지금 이 횡보를 1월 달부터 이렇게 좀 파동을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텔레콤에는 이제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구글 앱스토어라든지 그 아이튠즈라는 이제 그런 어플을 다운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앱스토어가 이제 SK텔레콤에도 하나가 있는데 원스토어라고 우리가 흔히 그 모바일 폰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어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원스토어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 디지털 북이라고 하죠. 전자책 그리고 웹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구매를 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영화라든지 이제 부분들도 구매를 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스토어가 기존에 이제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뒤처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원스토어를 이제 상장을 SK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을 한 52%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상장될 시 한 2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장되면 SK텔레콤이 한 1조 정도의 지분 차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 상장하고 나서 SK텔레콤에서 원스토어를 매각한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IPO가 있을 때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부분들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양호하고요. SK텔레콤 지금 현재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외인들이 국내 증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매도를 하다가 한 번씩 사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이런 통신사 관련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재 뭐 박스권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에서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뭐 오른 거 없기 때문에 지금 분할로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도 무난한 그런 가격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인 TS 인베스트먼트, 도너리 포트에 들어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TS 인베스트먼트의 매수 포인트는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회사의 IPO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TS 인베스트먼트가 창투사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빼고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좀 굉장히 상한가도 가고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에는 이 크래프톤이라는 배틀그라운드 개발 회사의 상장 이슈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런 기대감 속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에서 이 크래프톤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아주 IB 투자예요. 이 아주 IB 투자가 일단 현재 대장인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1,500원대부터 좀 굉장히 크게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장주들이 더 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크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 대장주들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등주인 TS 인베스트먼트가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뭐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아주 IB가 굉장히 강하게 가더라도 따라가는 흐름으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 인베스트먼트 지금 주봉인데요. 뭐 상장한 이후에 코로나19 때 바닥치고 이제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면 20주선에 지지를 밟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의 이제 상장이 약 5월 정도, 늦으면 한 6월에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면 한 2달 정도의 이제 기간이 있는데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크래프톤의 이제 상장 공모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이제 시가총액으로 한 15조에서 한 17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넷마블이라든지 이제 NC소프트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3대 게임 회사들, 상장한 회사들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기대되는 시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IPO의 이제 대여가 5월 달부터 또 이슈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과 함께 이런 투자를 한 회사들,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은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은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약간 위치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3일 전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한 28만 원, 29만 원에서 28만 원 밴드대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계열사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이쪽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95,000원 가고 했던 1월 초에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대형주들이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역시나 현대모비스도 이때 이제 시세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지금 이어가던 중에 시장 영향으로 지금 저점을 이탈한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28만 원, 29만 원까지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31만 2천 원인데 이 가격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31만 5천 원이나 6천 원 위로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한 이후에
흐름이 만들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벗겨내는 위치, 그때부터 매수 관점으로 차라리 공략해 보시고, 여기서 이제 돌파한 이후에 매수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점까지 이렇게 28만 원, 29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뭐 아이오닉 5 관련된 소식도 좋고, 지금 현재 전체 수소나 뭐 이런 전기차 쪽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동차 섹터들 굉장히 강하거든요. 볼보에서 2030년까지 완전 자동차 생산으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슈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함께 쾌를 하셔가지고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치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완전 극과 극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이나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한 이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이고 한 28만 원까지의 조정을 기다렸다가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해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손절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SGA 솔루션인데요. 이제 뭐 일명 투자자들한테 이제 스가라 이렇게 불리는 종목인데, 어저께 이제 SGA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서 같이 이제 따라서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맞이하면서 보안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 SGA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보안 솔루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분증들 디지털화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SGA 솔루션, 뭐 SGA 이렇게 해서 이쪽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제 온라인 보안 솔루션 쪽이 이제 굉장히 강점인 기업들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해서 완전 통신 보안 이쪽 관련으로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뒀고요. 제가 이제 관망으로 의견을 드린 이유는 SGA의 주가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이등주라는 관점에서 이제 관망 의견을 드렸고, 오늘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 부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한번 철저하게 노려보시고요. 한 1,300원대 부근에서 분할로 공략을 한번 해보신다면 뭐 내일 정도 반등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거래량이 상가 부근까지 갔는데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의 빌미를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은 뭐 짧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 반등 정도 노리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식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해주려는 노력을 그래도 하고 있네요. 코스피가 0.16% 플러스권이고요. 코스닥은 0.63%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 그 안에서도 금융투자 쪽 물량이 지금 1,000억 원 가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선물 시장은 다시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볼 텐데요. 1월 7일에 도전 종목이었던 서전기전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은 좀 꼬리를 달고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기는 했는데 이미 지금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 다시 한번 전략 주시고요. 나머지 종목들 시그널들 바로 주시죠. 네, 어제 뭐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도 상승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도 지금 뭐 시세가를 높게 잡으면서 참 움직였다가 지금은 이제 롱봉으로 크게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이제 급등한 종목들 특히 이제 시간에 좀 상승했다가 본장에 열려가지고 좀 이렇게 꼬리를 음봉이 크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조금 매매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충분히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낫겠고 추후에 이제 뭐 다시 한번 눌림을 좀 준다거나 하면은 그때 한번 뭐 매매 타임을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시는 건 아니다. 꼭 특히 초보자이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을 띄는 자리를 좀 많이 들어가시는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세 정보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미지스를 지금 뭐 전망에 대해서 좀 문의를 좀 하셨는데 일단은 2월 8일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내부 결산 시점으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2월 9일 날이죠. 뭐 28.57불 거기 상한가 가까이 갔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3월 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상패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관리 종목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미지스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영업이익이 지금 4년 연속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게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뭐 유보율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지금 감소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돈이 제대로 좀 벌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기한 종목들 좀 실적 같은 것들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좀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종목들은 이제 별도 기준으로 해서 4년 연속에서 영업 손실이 난 종목들은 매매를 좀 안 하시기 좋겠다. 그래서 지금 뭐 전망에 대해서 보시고 있는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좋겠죠. 매수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또 이제 뭐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상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SFA 반도체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계속해서 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종목이 꾸준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는 이제 많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자리가 되고 있어요. 뭐 반도체 업체가 워낙 지금 뭐 좋은 그런 흐름 보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좀 가는 종목이 있겠는데 특히 이제 장비 쪽이죠. 관련 부분에서 뭐 요즘 뭐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근데 이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워낙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많이 커져버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 대비해서 많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한 100% 조금 넘는데 유보율이 한 300%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데 좀 많이 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향으로 간주를 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긋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 추세가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세가 좀 멈추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3년 연속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2019년도에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많이 좀 올라왔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를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 저점과 이 저점을 그어서 추세선을 좀 만들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불안하기 때문에 옆으로 꺾이면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를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바닥을 좀 찍고 나서 중간에 잠깐 한 번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더 잘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잘 나오는 그런 실적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지급하고 있고, 뭐 지금적인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좀 점점 지금 자기의 몸값보다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가열 구간에 좀 들어갔고, 또 어느 정도 좀 부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원자 현미경 관련해가지고 뭐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 뭐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좀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일단은 많이 사용되더라도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특히 초보자분들께서 매매를 좀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띄니까 이 종목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더 가겠지 하고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은 오히려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위험합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방향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목표가 되면 61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도 지금 뭐 반등 구간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1선을 손절 라인을 잡고 보유자분들 집행하시면 될 것 같다. 뭐 21선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시고, 21선이 깨진다고 하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시장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17%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0.5%가량 상승인데요. 자, 오늘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시장 기관 쪽에서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오늘 이제 중국 내일과 모레죠. 중국 양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길 바란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